존경하는 애국 국민 여러분, 10월 21일 손상대 TV 애국 시청자들이 들려주는 지금의 대한민국 14번째 방송을 시작하겠습니다. 첫 번째 이야기입니다. 노나라에서 쫓겨난 공자와 제자들은 전국을 유랑하면서 다녔는데 어느 날 양식이 없어 며칠을 굶고 있었습니다. 그러다 자루가 어디서 쌀을 조금 구해왔습니다. 그래서 아내가 밥을 짓고 공자는 그 밥을 먹을 생각에 기분이 좋아서 들떠 있었는데 살짝 보니 안회가 스승도 먹기 전에 주걱으로 한 숟갈을 몰래 먹고 있었습니다. 평소에 사람이 댐댐이가 바르고 착한 아내의 그런 모습을 보니 안회도 결국 사람이 볼 때만 그러는 거고 사람이란 누구나 안 볼 때는 다 똑같은 건가 라고 공자는 생각을 했습니다. 그래도 공자는 체면이 있어서 대놓고 뭐라 말도 못하고 꽁해 있었습니다. 그러다 아내가 밥을 가지고 오자 공자는 이렇게 말을 합니다. 아내야, 내가 꿈에서 아버지를 만났는데 밥이 되면 늘 조상에게 먼저 올리라 하시라고 하셨다. 라며 말을 돌려 이 말을 하면서 섭섭한 티를 냈습니다. 그러자 아내는 죄송하다며 엎드려서 울면서 말하기를 밥을 짓다가 천장에서 흙먼지가 떨어져 밥에 들어갔는데 이것을 스승님께 올릴 수는 없고 그렇다고 아까운 밥을 버릴 수는 없어서 살짝 걷어내서 제가 먹었습니다. 그러자 무안하고 미안해진 공자는 울면서 안회를 일으키고 아내야 미안하다. 내가 너를 의심하다니. 나는 그저 내 눈과 생각만 믿고 이런 너를 의심했구나. 오늘 첫 번째로 들려드린 이야기는 문재인 정부가 꼭 한번 되새겨 보았으면 합니다. 무조건 남의 잘못을 하였을 때 다짜고짜 화만 내고 있는 것은 아닌지, 그렇지 않고 그 사람이 그런 잘못을 했을 이유를 한 번쯤 생각해보고 화를 내고 있는 건지, 남을 의심하기 전에 한 번 더 생각해보는 교훈이 이 공자와 제자들의 이야기 속에 스며 있는 것 같습니다. 현재 덴마크를 공식 방문한 문재인이 20일 현지 시간입니다. 인류애란 차별 없이 포용하는 마음이라면서 이러한 포용 정신을 국가 간의 중심에 놓자고 말을 했습니다. 문재인은 또 인류애는 차별 없이 포용하는 마음이다. 촛불혁명으로 탄생한 대한민국 정부는 누구보다 포용의 힘을 잘 알고 있다. 국민의 삶을 전 생애에 걸쳐 책임지고 경제 성장의 혜택이 골고루 돌아가는 포용국가, 포용성장이 대한민국이 지향하는 가치라고 말했습니다. 과연 그럴까요? 이 말을 믿을 수가 있겠습니까? 문재인 정권 들어와서 1년 5개월 동안 눈만 뜨면 압수수색, 검찰 조사, 구속 또는 구속 수감, 하여튼 사람을 감옥으로 보내는 숱한 용어들을 귀에 딱지가 않도록 들었습니다. 이런 지금의 대한민국, 과연 포용국가와 포용성장이 대한민국이 지향하는 가치라고 하는데 이것 좀 웃기지 않습니까? 문재인이 말하는 포용국가, 포용성장이 대한민국이 지향하는 가치라고 하는데
제가 보기에는 이건 순전히 김정은과 북한을 포용하는 것이지 결코 우리 국민을 포용하는 것은 아닐 것입니다. 전쟁 범죄국 북한과 살인마 김정은은 포용을 하고 박근혜 대통령을 비롯한 전 정권의 사람들에겐 왜 포용이 없는 것인지, 이것이 사탕발림은 아닌지, 하여간 공자님 말씀 잘 듣고 진정으로 포용국가, 포용성장이 대한민국이 지향하는 가치라면 이제라도 정치보복을 접고 모두 석방하시기를 촉구하는 바입니다. 포용국가, 포용성장, 참 말은 좋은데 나라의 반쪽은 포용을 하지 않고 나라의 반쪽은 포용성장도 못하는 이런 판국에 북한의 포용성장을 어떻게 해보겠다. 너무 언밸런스 아닌가요? 이거 연설문 누가 쓰렸는지, 아니면 어떤 생각으로 이런 얘기를 했는지, 대한민국의 현실을 알고 있다면 전 세계가 손가락질하고 웃음 짓지 않겠습니까? 하여간 지금 현재 당하고 있는 박근혜 대통령을 비롯한 국정농단의 허울을 씌워 감옥에 간 사람들의 그 잘못이 진짜 그렇게 처벌을 받아야만 하는 잘못인지 공자님 말씀을 듣고 한 번쯤 되새겨 보시기 바랍니다. 두 번째 글은 얼마 전 워싱턴 DC 프레스클럽 SKF 국제 심포지엄에서 김평우 변호사님의 연설을 교포 한 분이 글로 보내주신 것입니다. 상당히 긴 앞에 인사말은 줄이고 본론만 여러분에게 좀 전달해드리고자 합니다. 지금까지 한국은 지난 30년 동안 정치적, 경제적으로 미국, 일본과 같이 발달된 선진국으로 알려졌습니다. 그러나 이런 과거의 평가들은 더 이상 사실이 아닙니다. 중국이 이제 더 이상 미국의 파트너 국가가 아닌 것처럼 한국도 이제 더 이상 법치주의와 인권이라는 서구적 가치관을 공유하는 미국의 혈명 국가가 아닙니다. 문재인 정부는 그 구성원들이 과거의 한국 정부와는 많이 다릅니다. 문정부 사람들은 2012년 12월 있었던 정상적인 대통령 선거에서 박근혜 대통령에게 패배하였습니다. 이들은 이 패배에 승복하지 않고 있다가 2017년 5월 보궐선거라는 특별선거에서 승리하여서 집권하였습니다. 이 승리를 자신들은 촛불혁명이라 부르기 좋아합니다. 이 보궐선거는 당시 대통령인 박근혜 여성 대통령이 적법성이 의심스러운 2017년 3월 10일 헌법재판소의 탄핵 판결에 의하여 갑자기 물러나면서 생긴 대통령 자리의 공백을 보충하기 위해 급히 치른 임시적 선거입니다. 아시다시피 박 대통령은 2017년 3월 31일 구속이 되어 지금까지 18개월 이상을 유죄 확정 판결 없이 구치소에 구금되어 있습니다. 지난달 하급시 법원은 66세의 이 한국 최초의 여성 대통령에게 뇌물죄, 직권남용죄 등을 적용하여 33년의 징역형을 선고하였습니다. 그동안 검찰이 제출한 바다같이 많은 증거와 은행 계좌 추적에도 박 대통령이 개인적으로 단 한 푼의 부당한 금전적 이득을 취했다는 증거가 나오지 않았습니다. 저는 수백 페이지의 검찰 공소장과 판결문을 읽어보았지만 박 대통령이 개인적으로 부당한 이득을 취했음을 확인해주는 어떤 직접 증거나
설득력 있는 간접 증거를 보지 못했습니다. 오직 그녀가 금전적으로 결백하다는 것을 확인할 뿐입니다. 증거는 의심할 여지 없이 무죄를 말하는데 판결은 완전히 유죄를 추정하였습니다. 의심스러울 때는 무죄라는 헌법 원칙이 완전히 반대로 적용되었습니다. 수십 명의 박 대통령 측근과 보좌관, 군 지휘관, 정보 책임자들이 모두 구속이 되어 재판을 받았습니다. 그들 중 어느 누구도 자신의 유죄를 자인하는 사람이 없으며 박 대통령과 공모하여 부정한 이득을 나누어 먹었다는 사람이 없습니다. 이들에게 적용된 죄명은 대부분 뇌물과 직권 남용죄입니다. 그런데 대한민국의 판례나 법전의 어느 곳에도 권한 남용을 법적으로 정의해주는 기준이 없습니다. 이것을 뒤집어 말하면 어느 피의자나 피고인도 권한을 적절하게 행사하였다고 입증할 수 없음을 의미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모든 피의자, 피고인이 유죄로 추정되는 것입니다. 무죄 추정의 헌법 원칙이 완전히 파괴되었습니다. 문재인 정부가 들어서면서 한국의 주요 언론들은 실질상 수사기관의 권한과 재판권을 행사하고 있습니다. 이들은 사설이나 기자의 의견이라는 이름 아래 무엇이 나쁘며 누가 구속이 되어야 하며 누가 유죄이고 어떤 형량이 적절하고 부적절한지 공개적으로 발표를 하고 있습니다. 그들은 국민의 여론, 국민의 바람, 적폐청산, 혁명 정신 등의 정치적 혁명 구호 아래 자신들의 사법적 의견을 거침없이 공개하고 경찰, 검찰, 법원은 법적 전문성을 포기한 채 이 언론의 지시성 의견을 따르고 있습니다. 이런 현상은 과거 공산 소련과 동구의 위성국가에서 일어났음을 상기합니다. 최근에는 시진핑 주석하에 중국에서 일어나고 있습니다. 지금 문재인 정부 하에 한국은 중국이나 북한 쪽으로 가깝게 다가가고 있습니다. 언론이 독립을 상실하고 정부의 선정기관으로 전락한 한국에서 어떻게 법치와 인권을 기대할 수 있겠습니까? 법치주의가 없으면 인권이 없고 인권이 없으면 안정과 행복이 없습니다. 한국의 언론이 언론의 사명을 완전히 저버린 이 상황에서 자유민주주의에 대한 이 심각한 위협을 스톱시키려면 자유민주주의를 사랑하는 미주의 한국인과 미국인들이 미국과 세계를 향하여 위협을 날리고 경고의 휘슬을 불어야 합니다. 진실을 외쳐야 합니다. 김평우 변호사님 이 글을 읽으면서 가슴이 참 먹먹합니다. 그렇게 탄핵의 부당함, 망가지는 법치를 그렇게 호소했음에도 불구하고 탄핵이 돼서 박근혜 대통령이 감옥으로 가고 김평우 변호사는 미국을 떠났습니다. 지금도 미국에서 계속해서 지금 이런 강연들, 강의들, 엄한 집회, 진짜 애국으로 몸부림치고 있는 이런 상황들을 저는 사진과 글과 영상을 통해서 보고 있습니다. 카톡을 주고받는 그 모습 속에서도 제발 대한민국이 정신을 차렸으면 좋겠다는 이런 생각들을 보내오고 있습니다. 김평우 변호사님의 미국인들이 미국과 세계를 향하여 위협을 날리고 경고의 희설을 부려야 합니다. 진실을 외쳐야 합니다. 이 얘기가 가슴에 와닿습니다. 세 번째는 최대집
의사협회 회장이 이재명 경기지사의 강한 항의의 뜻을 표현했다는 글입니다. 업무 일정이 너무 바빠 오늘 이재명 지사 관련되어 제 의견을 밝힙니다. 첫째, 이재명 경기도지사는 여배우 김부선 씨와의 교제 사실 여부가 쟁점인 형사소송과 관련하여 최근 경기도 수원시에 소재한 아주대학교 병원에서 신체의 특정 부위에 점의 존재 여부와 관련되어 소위 신체 검정을 하였습니다. 그리고 아주대학교 병원 소속 성형외과, 피부과 의사들은 이재명 지사의 특정 부위에 점이 없고 또 점을 제거한 레이저 시술이나 수술의 반응 내지 흔적이 없다고 발표했습니다. 그러나 이재명 지사의 신체 특정 부위에 점이 존재하느냐 존재하지 않느냐는 이번 형사소송의 본질과 아무런 관련이 없습니다. 공직선거법상 여배우 김부선 씨와 교제 여부와 친형인 고 이재선 씨의 강제 정신병원 입원 여부에 관한 허위 사실 공포 여부를 따지는 형사소송에서 느닷없이 신체 특정 부위의 점의 존재 유무를 대학병원을 찾아가서 소위 신체 검정을 받고 점이 없다고 발표를 하면서 애꿎은 아주대학교 병원과 성형외과 피부과 의사들을 동원하여 점의 존재 유무를 발표케 하니 왜 의료계가 이런 회개한 퍼포먼스에 들리를 서야 합니까? 병원은 환자를 진료하는 곳이지 한 정치인의 점 존재 여부를 의사의 눈으로 보아가며 검증해 주는 곳이 아닙니다. 13만 대한민국 의사의 대표자로서 이재명 지사의 이런 사안의 본질과 관련 없는 행태에 대해 강력한 항의의 뜻을 표합니다. 이재명 지사는 경기도정에 충실하면서 해당 형사소송에서 사실 증거와 법적 절차에 따라 소송에 성실하게 응하시기 바랍니다. 이런 식의 사안의 본질을 흐리는 퍼포먼스를 하고 거기에 환자를 진료하는 병원과 의사들을 이용하는 것은 대단히 잘못된 것입니다. 둘째, 경기도 의료원 안성병원에 지난 2018년 10월 1일부터 수술실에 CCTV를 설치하여 운영하고 있습니다. 수술실 CCTV 설치에 대해 대한의사협회는 명백한 반대 입장을 표명하였습니다. 환자에게 최선의 진료를 제공해야 하는 의사들의 의무와 권리를 방해하여 환자의 건강권과 생명권을 해치고 가장 내밀한 사적 정보 중 하나인 수술 장면 등이 유출되어 공개될 경우 환자가 입게 될 치명적 인권 피해에 대한 우려가 핵심 이유입니다. 환자들이 안심하고 수술을 받을 수 있는 CCTV 설치가 아닌 다른 대안들에 대해 대한의사협회는 다양한 방안들을 준비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중차대한 문제에 대해 대한의사협회의 반대에도 불구하고 무단적 일방통행식 수술실 CCTV 설치 강행에 대한 최고 수준의 강력한 항의의 뜻을 표합니다. 이 문제는 결코 그냥 넘어가지 않을 것이며 협회가 취할 수 있는 모든 합법적 수단을 강구하여 그 책임을 물을 것입니다. 경기도 도립병원들의 점포 여부에 대한 문제 제기까지 생각하고 있습니다. 지난 2018년 10월 12일 실시된 수술실 CCTV 설치 관련 토론회의 진행 방식을 비판합니다. 보통 이런 중요한 문제에 대해 당사자 간 토론회를 진행하고자 할 때는 토론의 주제, 방식, 일자와 장소, 토론자 등 실무진 간 상세한 협의를 거쳐야 결정하는 것입니다. 여지껏 어느 중앙 지방부처, 국회, 언론사, 각종 사회단체 등 토론회를 진행할 때 이번 경기도 이재명 지사와 같이
일방적으로 시간과 장소, 방식, 토론자까지 다 정해놓고 공문으로 통보하고 오든 말든 토론을 진행한다는 시간 처음 겪었습니다. 경기도 지사란 분이 어떻게 이렇게 무례한 방식으로 중요한 행사를 진행할 수 있는지 의의가 없는 일입니다. 초등학생들 토론회 준비와 진행반도 못한 이런 비례무도한 방식의 행사 진행, 다시는 이런 제안 하시지 마시기 바랍니다. 이재명 경기지사에게 이런 일들로 인해 저는 화가 많이 났습니다. 신체 특정 부위의 점의 존재 여부를 대학병원과 의사들을 들러리 세우면서 검증한다는 이런 이상한 총각을 접하고 조금 비속하지만 강한 항의의 변을 표합니다. 점나게 화가 납니다. 점나게 재밌네요. 대한의사협회장 최대집. 경기도지사인 이재명이 지금 이 내용을 읽어보면 김부선 씨하고 이제 김부선 씨가 뭐 어디 뭐 특정 부위에 뭐가 있다 이러니까 이제 점이 없다 이걸 지금 얘기하려고 아마 가서 신체 특정 부위에 점이 있는지 이런 걸 아마 의사들에게 보여준 모양인데 그게 어디 딱 거기 있다고 이렇게 정해준 건도 아닌데 본인 스스로 가서 이렇게 했고 그걸 대학병원에서 치료나 아니면 환자 진료를 위해서 있는 의사들 동원해서 그 부위를 보고 점이 있는지 없는지를 확인하고 그걸 발표해달라 아마 이런 것 때문에 우리 최대집 회장이 열받았고 화가 난 나머지 강한 항의의 변을 표한 것으로 보입니다. 이게 이렇습니다. 남녀 간의 부적절한 관계를 그걸 무슨 대단한 입증을 한다면서 또 창피한 것도 몰라요. 이런 거 좀 창피하면 알아서 사퇴하고 집에 가든지. 오히려 더 뻔뻔하게 나오는 이런 사람들을 보면 아이고 나도 자파할겠는데 자파하면 얼굴에 철판 한 스테인리스 된 거 한 12cm짜리 딱 들이덮으면 창피고 지랄이고 없어요. 최대집 의협 회장의 이런 항의의 변에 이재명 경기지사는 분명히 사과를 하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이분도 강단이 있는 사람입니다. 네 번째 글입니다. 이 네 번째 글은 지금 구미시청 앞에서 그리고 구미역전 앞에서 외로운 투쟁을 전개하고 있는 이은택 씨의 글입니다. 여러분 잘 아시지만 이은택 씨는 탈북자이지만 대단한 애국자입니다. 오늘 또다시 답답한 마음으로 이거를 적습니다. 아시다시피 구미에서는 장세용이라는 시장이 박정희 대통령 역사를 지우겠답니다. 보수 우파 자유진영은 박정희 대통령의 산업화 근대화 새마을 정신이 이룩한 한강의 기적을 늘 외우고 긍지 높이 자랑합니다. 정작 구미에서 일어나는 일에 대해서는 남의 일처럼 생각하고 간혹 한마디 한다는 것이 구미 시민들이 문제여 이렇게 말을 합니다. 그리고 그렇게 많은 이름이 있다는 유튜버들도 정작 이런 일에는 이런 방구 안 합니다. 좌파들 같았으면 아마 전쟁이 났을 겁니다. 저는 구미 시민이 아닙니다. 저는 대한민국에서 태어나지도 않았습니다. 저는 박정희 대통령을 본 적도 없습니다. 그러나 박정희 대통령의 리더십에 의한 경제성장은 구미 시민에 국한된 것이 아닌 대한민국의 역사이고 자랑이라 생각합니다. 어찌 이것이 구미 시민만의 일이겠습니까? 너무 답답해서 박모 선생님이 한 태극기 집회 주최 측에 구미 집회에 도움을 요청했다고 합니다. 돌아온 대답이 의상실입니다. 지금 구미에서 박정희 역사 지키는 게 바쁘지 않다. 언제 한번 자기들이 가서 집회하겠다. 아직도 자기들 단체명으로 꼭 집회를 해야만 된다는 고집들.
문재인 정권 끌어내리자 박근혜 대통령 무죄석방 탄핵무효 대한민국 공사나 등등이 더 바쁘다는 건데 한 말씀 드리렵니다. 위에 언급된 내용은 누구나 다 아는 말이고 체감하고 있는 현실입니다. 어떻게 풀어나갈 것이냐가 과제고 어떤 결과를 어떻게 만들 것이냐가 가업이겠죠. 좌우 이념을 떠나 박정희 대통령 업적은 수많은 이들이 공감하는 문제입니다. 여러분 다 중요하고 해야 될 집회인 줄은 압니다. 그러나 박정희 대통령 역사 거의 고향에서 지켜내지 못한다면 그것 또한 못 지킨다고 봅니다. 구미를 지켜내서 자유진영의 요새를 만들고 박정희라는 위인이 역사 아래 우리 국민들이 하나가 되어 또 다른 한 곳을 요새를 만들고 나아가 대한민국 전체를 자유의 깃발 드높일 수 있는 전초기지로 만들 수 있게 여러분들이 힘을 보태주십시오. 박정희 대통령 역사 지키지 못하는 세력이 대한민국을 지킨다는 썰을 깊이 판단해 주십시오. 매주 토요일 오후 1시 구미역 앞에서 여러분들의 함성으로 구미를 구해냅시다. 감사합니다. 지금 글을 읽고 저도 많은 관심이 전화도 하고 우리 그 사진 영상 촬영하는 사람을 보내서 찾아가 보라기도 했는데 그리고 지난 6일인가요? 제가 구미 집회에 내려가서 직접 연설하고 올려서 행진까지 하고 돌아온 이 시간 이후 아마 아무도 거기에 협조도 해주지 않고 쓸쓸한 집회를 하고 있는 것으로 보입니다. 이미 30, 40대 젊은 청년들로 구성된 이분들이 8일부터 구미 시청 앞에서 천막을 치고 매일같이 농성을 하다시피 장세용 시장을 압박하고 있고 그리고 토요일 오후 1시가 되면 구미역 앞에서 온갖 함성을 질러대며 박정희 대통령의 흑사 흔적을 지우지 말라고 목이 터지라 외치고 있습니다. 이은택 씨 말처럼 우리가 박정희 대통령의 역사를 지키지 못하는 세력이 된다면 결국은 다른 것도 지키지 못할 것입니다. 지금 구미는 엄청나게 어려운 경제 사정에 들어갔는지는 들어갔을 겁니다. 대기업이 구미를 빠져나가고 좌파 시장이 들어섬으로 인해서 지금 구미는 이상한 도시로 변해가고 있습니다. 여러분들 시간 나시면 꼭 구미가 아니더라도 그 주변 문경, 삼주, 점촌, 안동, 대구, 울산까지 분명히 장세용 구미시장이 박정희 대통령의 역사 지우기를 하지 않겠다는 이 학답이 나올 때까지 여러분 시간을 내서 꼭 참석들 해주시고 서울에서도 애국당이 됐든 국본이 됐든 일파만파가 됐든 어떤 단체들이라도 한 번쯤은 구미로 가서 태극던 애국 국민들의 그 함성을 들려줘야 되지 않겠나 이런 생각을 해봅니다. 오늘 공자님의 말씀과 김평우 변호사님의 글 그리고 어협 회장인 최대집 씨의 글 그리고 지금 구미에서 집회를 이어가고 있는 이은택 씨의 글들을 들려드리면서 아직도 대한민국은 깜깜한 터널 속에서 빠져나오지를 못하고 있구나 이런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하여간 이 네 분의 글을 여러분들이 잘 상기하시고 지금 내가 할 수 있는 일이 뭔지 그리고 내가 어떤 행동을 해야 대한민국이 바로 서는지 내가 어떤 생각을 갖고 태극기를 들고 있어야 되는지 이런 부분들을 깊이 한번 반성해 보는
일요일이 되시길 기대합니다. 애국 국민 여러분, 지금까지 손생TV를 애청해 주셔서 대단히 고맙습니다. 안녕히 계십시오.